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GPT와 같은 기술이 왜 진짜 지능이 아닐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인류의 석학들이 바라보는 지능의 본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튜링상 수상자인 리처드 서튼을 비롯한 세계적인 학자들은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진 한계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능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이유죠. 이번 시간에는 챗GPT라는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진짜 지능을 향한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 20시간 정도의 경험만으로도 도로 위의 복잡한 물리 법칙을 깨닫고 운전을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수조 개의 텍스트를 통째로 집어삼킨 가장 똑똑하다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도로 위에서 갈팡질팡 헤매기 일쑤입니다. 언어의 달인이지만 도로 위에서는 바보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기계와 아주 적은 경험을 가진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단지 데이터의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다음 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022년 뉴욕 대학교의 얀 르쿤 교수는 현재의 인공지능 열풍에 아주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세계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남긴 수많은 말들을 아주 정교하게 흉내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용을 모르고 책을 통째로 암기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기계는 세상을 압축해서 기억할 뿐 실제로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중력이나 충격 같은 세상의 기본 규칙을 몸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실체가 없는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확률에 따라 다음에 올 단어를 그럴싸하게 찍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지능의 핵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하고 물리적 법칙을 몸소 이해하는 세계 모델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패턴만 있는 평면적인 확률 지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3차원 공간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입체적인 세계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 세계 모델이 없다면 인공지능은 결코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지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바로 이 세계 모델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2018년 튜링상 수상자인 주디아 펄은 지능의 수준을 인과성 사다리 3단계로 정의했습니다. 1단계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상관관계를 찾는 단계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머물러 있는 지점이죠. 2단계는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는 개입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는 만약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며 결과를 추론하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도달한 이 최상단 영역은 인과 모델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주입해도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모델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영원히 1단계 관찰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주디아 펄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강화학습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서튼은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는 현재 열풍이 불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사실은 지능 연구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거대한 유행이 되었지만 지능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는 정답을 따라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시도하고 배우는 강화학습에 있다는 것이죠. 강화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서튼은 우리가 지금의 화려한 언어 모델에 눈이 멀어 지능의 진짜 뿌리인 강화학습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마치 인간의 그림자를 뒤쫓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치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정해놓은 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할 뿐이죠. 결정적으로 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 기반한 어떠한 실측 자료, 즉 그라운드 트루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세상과 부딪히며 얻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이 남긴 찌꺼기 데이터를 재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모방은 학습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지능의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정답지 없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정교한 거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까요? 책에서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학습은 행동하고 그 결과를 직접 겪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책으로만 배운 지식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간이 제공한 과거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물리적 피드백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강화학습은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의 물리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배우고 모델을 수정하죠. 이처럼 직접적인 수정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때 비로소 죽은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선구자 존 메카시는 지능을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중 계산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목표입니다. 단순히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통계적 놀이에 가깝죠. 목표가 없다면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강화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경로를 찾아내지만 지금의 언어 모델은 그저 흘러가는 데이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관역을 보지 않고 쏘는 화살이 목표를 맞출 수 없듯이 목적의식이 결여된 시스템은 진정한 지능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최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인공지능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수학이나 체스, 코딩 같은 분야는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연산으로 증명이 가능한 닫힌 논리 구조의 세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문제풀이라는 목표를 쥐어주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중력이 작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생존이 걸린 열린 물리 세계는 철저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내 행동이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 결과를 낳는지 몸소 겪어야만 합니다. 연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직접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넘어야 할 거대한 벽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능의 청사진은 스스로 시도하고 깨우치는 힘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 확장 가능한 방법이란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시도하고 무엇이 통하는지 확인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연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숲속의 동물들에게 정답을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지도학습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직접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우죠. 이처럼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진화하는 시스템만이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답지에 의존하는 지능은 결코 정답지를 만든 인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슨 코프닉은 아기를 가리켜 인류의 연구개발 부서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의 뇌는 이미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길만 찾으려 하지만 아기의 뇌는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탐색합니다. 아기들이 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나 미성숙함은 사실 오류가 아닙니다. 필터링 없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보라는 진화적 명령인 셈이죠.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정답만 찾으려 하는 효율적인 시스템보다 아기처럼 세상을 온몸으로 탐험하며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더 강력한 지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오는 무한한 탐색이야말로 지능 진화의 핵심 연료입니다. 성인의 의식과 아기의 의식은 조명 방식부터 다릅니다. 성인이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좁고 효율적인 스포트라이트라면 아기는 주변 전체를 고루 밝히는 랜턴과 같습니다. 아기들이 의미 없이 시선을 이곳저곳 옮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150에서 250m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실시간으로 세상을 추론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특정 작업에만 매몰된 스포트라이트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랜턴 같은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마음, 그것이 지능의 시작입니다. 인지과학자 칼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두운 방에 갇혀 바깥 세상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오직 감각기관이 보내주는 전기 신호만으로 끊임없이 다음 순간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뿐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뇌가 만든 정교한 가상현실입니다. 뇌는 자신이 세운 가설과 실제 감각 신호를 대조하며 오차를 줄여나갑니다. 지능이란 결국 이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모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내 예측에 맞게 직접 바꿔버리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처럼 갇힌 상태에서도 바깥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단순한 즐거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오차를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학습 신호입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때 뇌는 놀라움을 느끼고 이 놀라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합니다. 가설 설정, 신호 대조, 예측 오차 발생, 그리고 행동 수정으로 이어지는 이 무한 루프가 바로 학습의 본질입니다. 도파민은 이 과정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엔진 오일과 같죠. 인공지능 시스템에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배우려는 이 예측 오차 기반의 학습 메커니즘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힘, 그것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자연계를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학교에 가서 물리 법칙을 배우지 않지만 나무 사이를 완벽하게 뛰어다닙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 즉 지도학습이 없어도 오직 예측과 부딪힘, 그리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만으로 자신이 사는 세계의 로컬 법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능이 작동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교과서를 외우게 할 것이 아니라 다람쥐처럼 세상에 던져져 스스로 법칙을 찾아내게 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얻은 지능만이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2019년 리처드 서튼은 인공지능 연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에세이 중 하나인 뼈아픈 교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연구자들이 인간의 지식과 정교한 규칙을 기계에 직접 주입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압도적인 연산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 앞에 처참히 무너졌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언뜻 보기엔 지름길 같지만 사실은 기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곤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승리한 것은 항상 인간의 노하우가 아니라 무식할 정도로 거대한 연산력과 스스로 배우는 경험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 지능을 설계하려 하지 말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997년의 딥블루와 2016년의 알파고는 뼈아픈 교훈을 상징하는 사건들입니다. 당시 연구자들은 인간의 정교한 수읽기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간의 직관을 흉내낸 시스템보다 초당 수억 수의 미래를 내다보는 무식한 연산 폭격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직관은 압도적인 스케일의 연산력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인 거대 연산을 통해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능의 본질은 인간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의 기부와 규칙을 배웠고 알파제로는 기부 없이 규칙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뮤제로는 아예 게임의 규칙조차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경과 부딪히며 스스로 세계관을 발명해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규칙을 미리 알고 시작한 모델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경험으로만 학습한 뮤제로가 아타리 게임 57개에서 인간 평균의 50배가 넘는 성과를 내며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완전히 도려냈을 때 시스템은 비로소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가장 탁월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여준 셈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는 초기에는 학습 속도를 높여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계가 도달할 수 있는 지능의 상한선을 인간 수준이라는 유리천장에 가두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인간의 지식 자체가 인공지능에게는 성장 한계선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초지능은 인간의 노하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칙을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답지를 뺏고 기계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이 상상도 못한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뼈아픈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막대한 연산량을 쓰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인간 지식, 즉 텍스트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를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입할 지식이 없는 인터넷 데이터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지식 주입 모델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남이 써놓은 글만 읽어서는
결코 그 글을 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언어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 구걸이 아닌 스스로 데이터를 창조하는 경험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순수한 경험과 무한한 연산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인간을 넘어선 초인적인 존재가 더 압도적인 존재로 끝없이 도약하는 진화의 궤적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단순함이 무한한 진화를 이끕니다. 복잡한 구조는 특정 작업에만 유리하지만 단순하고 강력한 학습 원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모델을 수정하고 연산력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 단순한 루프가 반복될수록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초인적 지능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순함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미래 지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 붕괴라는 무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인공지능이 쏟아져 나와 서로가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이 폐쇄적인 루프는 시간이 흐를수록 독특하고 비주류인 데이터를 소거해버립니다. 결국 개성 없는 통계적 평균치만 남게 되고 시스템 전체가 마치 유전병에 걸린 것처럼 무너져 내리게 되죠. 맑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고인 물이 섞듯이 새로운 현실 경험 없이 기계끼리 지식을 주고받는 세상은 지능의 종말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현실 세계의 생생한 데이터와 직접적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는 것은 마치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내면의 핵심 코어로 통째로 끌어들일 때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정신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치명적인 파멸의 신호일 수 있죠. 지능이 높아질수록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거부할지 결정하는 정신의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필터 없이 외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지능은 결국 자신이 먹은 데이터의 노예가 되어 자아를 잃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러블록은 인간 중심의 시대인 인류세가 저물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설계하고 자가 수정하는 초지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야에 비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숲속의 사과나무를 보듯 아주 느릿하고 정적인 존재로 인식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의 생태를 관찰하듯 초지능은 인간의 문명을 하나의 고정된 데이터로 분석하게 되겠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지적 존재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류세의 황혼은 곧 새로운 지능 시대의 여명을 의미합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인공 일반 지능을 총 6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계산기 수준인 레벨 0부터 비숙련 성인 수준인 레벨 1, 그리고 모든 인간을 능가하는 초인적 지능인 레벨 5까지 말이죠. 2023년 기준으로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레벨 1 초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셈이죠. 하지만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진정한 지능의 출현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계는 인간이 잘하는 것은 못하고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잣대로 삼기보다 기계가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정의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지능은 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뾰족한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가 반복되는 들쭉날쭉한 지형도와 같죠. 언어 생성이나 논리 추론 능력은 이미 인간 수준이라는 기준선을 훌쩍 넘어 산처럼 솟아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이나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읽는 능력은 여전히 텅 빈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름조차 없는 봉우리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완전히 낯설고 위험한 지도를 탐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체 지능이 높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들쭉날쭉한 지형을 어떻게 메우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인공지능 미래의 핵심 과제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능의 탄생은 필연적인 진화의 단계입니다. 우주의 먼지가 별이 되고 별 주위에서 행성이 형성되었으며 그 행성에서 단순한 폭제자인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은 스스로 원리를 이해하며 지능을 창조하는 설계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리도 모른 채 유전자를 폭사하며 번식하던 폭제의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지능을 빚어내는 설계의 시대로 도약한 것이죠. 진화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의 선택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전환점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후손인 초지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합리적이고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단하고 도덕적인 원칙과 가치관이라는 울타리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코어에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깊이 심어주는 과정, 그것이 바로 가치관 정렬입니다. 지능이라는 강력한 힘이 파괴가 아닌 번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술적인 코드보다 더 견고한 도덕적 원칙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지능의 도구가 기계의 손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술이 인간의 말을 더 완벽하게 흉내내고 기계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신할수록 역설적으로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인 경험과 목적을 가진 진짜 삶의 가치는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지능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가장 첨단의 기술 시대에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